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마련한 주요 단체장 특별 대담, 오늘은 박일호 밀양시장입니다. 박일호 시장은 작년 7월 취임사를 통해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키워서 미래가 기약되는 반듯한 밀양을 만드는 것이 시대 소명이라 밝혔는데요. 그동안 밀양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드립니다. 박일호 밀양시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정 패널 두 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귀남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선 7기 취임 1년이지만 시장님은 재선시장으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5년째 밀양시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재선으로 보낸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시장으로 이렇게 취임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운 좋게도 적지 않은 성과가 밀양에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은 민선 6기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는 작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노 국가 산단부터 많은 사업을 유치했고 또 밀양 시민들께서도 또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지난달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시민들하고 가까이 소통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임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밀양시에 적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전을 갖고 시민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시라든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가 많습니다만은 소도시에서는 시가 하는 일들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밀양시가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도 패널들을 통해서 시가 갖고 있는 많은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시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것은 또 무엇이고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 밀양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나노 국가 산단이라든지 밀양 관광단지 등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2,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몇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잘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도교육청과 함께 진로교육원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추진이 되고요. 경남의 아이들이 진로교육 또 진로체험교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정부로부터 유치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과고요. 그리고 밀양시로 볼 때 또 가곡동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밀양형 일자리 사업이 지난 6월에 최종 또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밀양시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기업 유치, 농업, 교육 분야 각 분야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구 감소 문제, 이 문제는 아직도 완전하게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나노 국가 산단 하고 있는 사업들, 프로젝트들이 잘 추진이 되면 한 2023년부터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패널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분께 박일호 밀양시장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년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뉴스가 참 밀양시에 대해서는 뉴스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상생형 일자리 나왔었고 또 뭐 농업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있는데 또 나노형 국가 산다는 오래전부터 박일호 시장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제 하던 일이고 해서 그것도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뉴스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이 사실 지역 도시, 지역의 10만 인구의 도시가 일자리 전국 평균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국가 통계를 보면은 밀양시의 고용률이 69.2%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8% 높아졌고요. 포인트가. 전국 평균은 60.7%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셈입니다. 실업률 역시 2.1%인데 이건 전국은 실업률이 3.8%입니다. 굉장한 거죠. 지역 소도시니까 오히려 이런 고용 상황이나 일자리가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소도시의 요즘 쇠퇴를 생각한다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나노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런 일자리 연결도 이어져서 이런 지난 1년 사이에 좋은 지표들이 확고한 지표로 자리 잡아서 경남의 여러 지역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밀양 시장님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저랑 예전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외유 내강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밀양에 내려가서 밀양 르네상스를 이끌면서 상당히 일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보면 수치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보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정 건전성 평가에서 우리 경남 도내 1위를 하셨고 또 한국일보에서 기초단체장 역량 주민 만족도 시부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서 3위를 하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현 정부의 어떤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를 하고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선정이 되고 말 그대로 밀양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지난 1년이 그 기초를 다졌으면 이제 앞으로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주요 현안으로 이야기를 넘기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역 경제 살리기를 1순위에 두었습니다. 자, 시장님, 구체적으로 경제 살리기 어떤 정책으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예, 밀양시는 밀양시로 보면 가장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밀양시가 하는 일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주변에 있는 김해나 창원 같은 대도시하고는 속성이 좀 많이 다릅니다. 핵심 사업이 아직도 없다 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다. 같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밀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볼 것보다는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야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시인 밀양을 핵심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전임 시장부터 해오던 나노 산업이 잘 정착이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 산업이 착공이 이루어졌고 또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 개교를 하고 나노 대교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노 산업이 밀양의 새로운 희망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밀양 관광단지, 밀양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관광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관광단지를 착착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6차 산업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밀양 경제의 체질을 바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시적인 사업도 추진을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밀양사랑 상품권을 50억 정도 발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새롭게 원일 특강 코스닥에 상당해져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310명의 고용을 이렇게 늘려 나간다든지 우리 밀양을 소도시에서 이렇게 조금 체급이 다른 도시로 바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제가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예. 그 많은 시장님, 군수님들이 보면 그 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특색, 지향점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수도 창원, 기업 도시 김해 이런 거 하잖아요. 밀양은
밀양 르네상스를 강조를 하고 지난 1년간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밀양 르네상스를 얼마나 구축했는지 시민들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밀양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작은 농촌 도시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인데요. 그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우리 밀양의 문제점을 두고 어떻게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비전이 밀양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밀양 르네상스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밀양의 가능성을 이렇게 찾아내고 또 밀양 시민들이 르네상스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밀양시가 시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5년 동안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문화, 관광, 농업, 교육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또 정부로부터 예산도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밀양 르네상스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밀양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노 융합 산업이죠. 나노 국가 융합 국가 산단이 이제 밀양에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 지역 도시로서 굉장히 좋은 4차 산업혁명의 주제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노라는 것이 이 10억 분의 1m를 처리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예. 초분자 그래서 이게 반도체라든가 전자공학이라든가 의학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된다면 정말 나노 산업 덕분에 밀양이 새로운 르네상스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굉장히 초정밀의 어떤 첨단 4차 산업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과연 밀양에서 그런 기반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테고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외국에 이제 나노 이 융합 연구하는 기관도 방문하고 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가 산단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밀양에서 나노가 성공할 수 있냐 하는 데 대해서 의혹을 가졌습니다. 하지만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나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경제의 핵심은 나노 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LH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해서 토지 보상을 완전히 끝내고 착공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면 나노 산단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노와 관련된 연구단지는 지난 12월에 이미 부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말이면 나노 상용화 연구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완공되는 나노 상용화 연구센터에 저희들 창원대 차세대 전력기술연구센터라든지 또는 재료연구소와 미국의 리버사이드 대학과 함께하는 공동연구센터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과제와 관련된 30개의 기관이 이미 들어오기로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 산업을 지원하게 되는 교통망이라든지 또 주거 문제라든지 또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 지난 3월에 개교를 하면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나노 산업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분 패널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밀양시는 산업화, 도시화 거치면서 농촌 도시로 이제 변했고요.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밀양시 같은 중소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밀양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인구가 10만 지금 몇천 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인구에 대한 굉장히 그 시 전체가 민감하다라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게 지난달보다 몇십 명이 줄었다 이런 게 지표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그건 전체 우리 시군 지역에서 다 걱정하고 있는 대목인데 즉 인구 감소는 근데 불가피한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3천억인가 되는데 1억 3천억이죠. 3천만 명이죠. 근데 그 1억 명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그런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복지라든가 편의라든가
산업 기반을 아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정책들을 많이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감사원 인구를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키워서 소중하게 보살피고 가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정말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게 이제 전망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웃 일본의 경우 보면은 도쿠야마현이라고 우리랑 가까운 곳입니다. 도쿄로부터 한 600km 떨어진 곳인데 산골입니다. 말하자면 밀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 옆에 영남 알프스 같은 그런 것들로 쌓여져 있고. 근데 이 지역이 인터넷 환경이 일본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의 IT 기업들이 연구소라든가 작은 어떤 지사를 내어서 공부를 하고 대신에 이 환경이 좋으니까 산골에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연구를 하고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어떤 환경을 오히려 이 천연의 환경을 더 멋진 연구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의 발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가 감소하면 학교도 또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은 20, 30씩 되는 이 선생님들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학교 문을 닫으면 또 인구가 더 살 수 없게 되고 되는데 그런 인구 감소에 따른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스마트 에듀케이션의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착하는 것이 지금 밀양의 경우는 나노 산업이라고 하는 미래 산업을 하나를 딱 지표를 잡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제반의 컴팩트 시티라는 그런 최근에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전략, 또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한 어떤 새로운 산업 환경, 또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밀양시를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밀양시 인구가 약 한 10만 7천 명쯤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비슷한 도시가 공주시쯤 됩니다. 공주시가 10만 7천 명 정도 인구가 되거든요. 근데 예산은 밀양시가 좀 더 많아요. 인구 비교를 해보니까 공주는 지난 2010년에 12만 명이었다가 계속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밀양은 뭐 약간 줄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나노 산단이나 스마트 팜밸리 같은 그래서 밀양 폴리텍 대학 밀양 캠퍼스 같은 외부의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어느 정도 받쳐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모티브로 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밀양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은 위치적으로 소통의 도시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과 TK 대구 경북은 사실상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몰라요. 그래서 밀양이 여기에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영화 밀양이라는 걸 보면 밀양 자체가 좀 왠지 좀 답답하다는 좀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지리적으로 소통의 여건이 된다면 밀양역 앞에 KTX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TK 마트, PK 장터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PK와 TK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TK 지역의 각종 특산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TK 장터를 열고 PK 지역의 많은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PK 마트를 해서 이게 좀 소통하게 하고 또 요즘에는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회의를 할 때 보면 대전역 이런 데서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각자가 서울 갈 거 없이 회의를 하는데 부산, 경남, 진주, 사천, 남해, 아동과 같은 서부 지역과 서울 지역을 맺어줄 수 있던 회의의 컨벤션 공간으로 밀양역을 잘 활용해보고 거기에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밀양에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두 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그런 제안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밀양형 상생 일자리는 노사 민정이 같이 상생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노사가 갈등을 하면 지역과 갈등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알면서도 협력을 하면 서로가 윈이 난다, 상생한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 이번에 만들어진 하남 일반산단에 들어오는 28개 기업이 조속하게 들어와 주고 기업들이 이미 유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조속하게 밀양으로 들어와 주고 지역 주민들은 또 환영을 이렇게 해주고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지역과 갈등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지속 가능한 공장을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또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밀양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형이라든지 구미형은 대기업 중심입니다. 하지만은 밀양형 상생 일자리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직접 투자도 있을 거고요. 네, 신규 고용 창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네.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예. 밀양시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이 참여한 28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 한 3,500억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신규 일자리가 한 500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하면 2,3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1조 정도의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밀양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은 정부하고 다양한 사안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뿌리 산업에 대한 R&D 센터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 환경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 컨설팅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센터, 또 편의시설,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설치하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구미형 일자리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밀양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요, 교수님? 네, 지금 이 노사민정의 협력, 이 노사정의 협력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굉장히 그 노동계에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서는 전국적으로 보자면 노사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건 사실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무리 위기다 그래도 서울의 경우는 그래도 돈과 사람이 몰릴 곳이어서 위기를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이 위기라는 것이 정말 여름 가뭄에 논바닥이 정말 등거북처럼 이렇게 딱 갈라지듯이 그런 심각한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창원에서도 근데 보면은 경남 고용 포럼이라는 게 서울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노사정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광주나 구미나 또 밀양에서 이런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만한 복지가 없거든요.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와 사와 민과 정이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이런 애초에 초심, 정말 뭐가 절박한지에 대한 절박함에 대한 어떤 지역민과 또 노동조합과 노동계와 또 경영계의 정말 간절한 합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합의 덕분에 사실은 국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가 1990년대는 통독 이후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가 유럽의 병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민당 출신의 슈레더 총리 때 하르츠 계획이라는 걸 해가지고 사실 하르츠 계획이 지금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 같은 것입니다. 노는 노대로 양보를 하고 사는 사대로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주고 정부는 그리고 지역 정부는 어떤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 유럽을 이끄는 그런 강국이 되었듯이 지금 저는 상생형 일자리가 바로 굉장히 그 심각한 일자리 부족 그 위기, 지역 경제의 위기에서 비롯된 만큼 이 위기 의식에 대한 노사 민정의 합의를 끝까지 유지해가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더 길게 보는 그런 지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걸 잘 유지해서 지금 광주형, 구미형 뭐 얼마 전에 시작됐습니다. 밀양형까지 시작되면은 3자가 이제 경쟁하는 셈이 되는데 밀양형이 우리 경남형의 일자리를 상생 일자리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 상생형 일자리를 정말 밀양시가 포장을 잘 하고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설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봐도 어쨌든 그는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대기업 위주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가려고 하겠지만 이 상생형, 밀양 상생형 일자리는 주물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주물 사업의 이미지는 어떤 거칠고
좀 더티하는 3D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포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가 근로자의 월급을 대신 줄 수는 없지만 그 실질적인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를 줄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떤 순환 버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창원에서 여영국 의원이 시도한 겁니다만 이 공동 세탁소 이 중소기업들은 자체 세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복에 대한 공동 세탁 환경을 주어서 사실상 그들이 좀 돈을 덜 들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급여를 인상시킬 수 있게 하는 포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지역민들에 대해서 설득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물 공장 온다면 시민들 반대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워낙 일자리 급하니 그렇지 않은데 이 일자리가 이 우리가 만든 주물이 뭐 로봇이나 자동차나 전국의 큰 어떤 대형 건물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적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전국의 산업 기반의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홍보를 저는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일지라도 이런 일자리는 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게끔 포장과 설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8대 혁신성장 핵심 과제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4곳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중에 한 곳으로 밀양이 선정됐습니다. 자, 시장님, 이 밀양의 농업과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와 함께 밀양시가 추진을 했습니다. 876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밀양 임천 지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실 밀양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농업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산물이 생산되는 양이 많고 또 품질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밀양,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촌이 다 비슷합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다든지 인구 감소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농업이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스마트팜 혁신벌리가 승진되어서 우리 밀양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스마트팜 혁신별리에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실험하고 실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창업할 수 있는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노 산단, 나노 연구센터, 특히 스마트팜과 관련되는 센스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산대학교라든지 또 저희들 식량과학은 남부작물부가 또 있습니다. 종자원도 있습니다.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융합을 한다면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또 경남을 대표하는 농업 도시인데요. 자, 두 분 패널께도 한번 여쭤보죠.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경남에서도 농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밀양에서 만일 스마트 혁신밸리, 팜 혁신밸리가 굉장히 성공적인 이걸 모델을 보여준다면은 인근의 그 다른 시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그 IT 산업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이제 6차 산업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황뿐 아니라 병충해 그리고 수학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기술이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밀양에서 바로 실현이 되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시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농업이라는 게 과거는 사실 젊은 사람은 도시로 떠나고 노부모가 남아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다시 농촌에 들어와서 첨단의 기법으로 농산물, 그 다양한 수확을 이루어내는 이제 그런 기술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경남의 새로운 미래, 전체의 새로운 미래를 밀양에서 일단 먼저 잘 가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팜 밸리는요, 전략과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기술 선도가 결합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나노 산단이나 또 상생형 일자리는 일자리나 기술이지만 이것은 안보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식량은 미래 세대의 안보의 전략과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
계속 농촌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량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게 됩니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는 안보의 전략으로 중요한데 결국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미래 세대로 이렇게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청년 일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밭에 가서 물 주고 땡볕에서 일하라고 하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스마트팜 밸리는 좀 쉽게 말하면 연구소 같은 데서 가운을 입고 로봇을 운전해서 물을 뿌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청년들이 땡볕에 물을 주라고 하면 오지 않지만 이렇게 가운 입고 근사하게 일을 하자면 몰려들거든요. 미래 세대의 농업을 자연스럽게 승계시켜주는 굉장히 청년 일자리 중요한 유인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나노 산단과 합해가지고 밀양의 어떤 기술 선도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유치가 밀양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또 우리 한반도 전체의 식량의 미래 세대의 식량을 책임지는 청년 기술자가 여기서 양성된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밀양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인구 감소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요. 시장님, 자, 인구 늘리기 대책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정말 큰 고민입니다. 물론 밀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나가고 있어 지방은 더욱 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대정적인 요법보다는 결국은 많은 인구들이 같이 일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일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은 어렵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조금 전 말씀드린 나노 산단으로 인한 그런 또 고용이 증가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00개 정도 기업이 한 7,600명 정도 고용이 또 예상이 되고요. 밀양역 일자리에서 또 500명, 또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뭐 한 몇백 명 정도 이렇게 계속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2023년 이후가 되면 인구가 분명히 다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사라지면 도시도 없어집니다. 결국 인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요. 두 분 패널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구 늘리기 방안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일자리 문제는 뭐 나노 산단이라든가 스마트팜 밸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일단 커져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데 그러면은 이 도시의 매력, 그러니까 이 지역의 매력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됩니다. 뭐 이런 데 선정되는 기준들이 있죠. 도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환경이 좋다거나 또 지속 가능하냐, 지속 성장 가능하냐 이런 도시에도 척도가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제 교육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하나 접근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밀양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그 연구 결과 보면은 경남의 경우 밀양, 고성 이런 몇 군데 군 시군이 소멸 위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경북에도 굉장히 많죠. 의성 뭐 이런 곳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여러 지역에서 보면은 출산 장려를 한다고 해서 출산 장려 예산을 많이 썼는데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다른 사례가 있는데 대구하고 예컨대 부산의 경우에도 외곽 지역은 농촌 지역이거든요. 이 경우에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살지 않고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니까. 근데 그 폐교 위기의 학교에서 새로운 스마트 교육 환경,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 통신 기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기술을 발전으로 이제는 그게 상관 벽지에서 가능해졌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폐교 위기의 학교가 이 학교 때문에 오히려 도심의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그런 성공 사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히 교육 환경, 그리고 이 인터넷이라든가 새로운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그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시의 매력과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어떤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인구 늘리기 또는 유지하기에 그 전략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그 요인을 보면 일자리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는 정주 여건이거든요.
많은 혁신 도시들을 보면 일자리는 거기 있지만 주말에 다 비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실컷 만들어도 인구 유입에 효과가 없거든요. 밀양 같은 경우도 나노 산단이나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부산에서 출퇴근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주 여건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정주 여건을 물어보면 뭐를 제일 하냐면 뭔가 큰 문화 환경, 좋은 편리 환경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서울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고 부산에서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밀양의 정주 여건을 주되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또 온라인 쇼핑몰을 아예 거기서 좀 대대적으로 유치한다든지 해서 내가 밀양에 살아도 대기업인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구 10만의 도시가 1000만의 서울과는 경쟁할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 대구에서 밀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지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과 서울에서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연업 프로젝트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서울에 좋은 회사나 좋은 일자리 있다 하더라도 밀양에서 주소를 둘 수 있는 그런 환경.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들을 서울에 기숙사를 재경 기숙사를 만든다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꼭 학생들에게 국한할 필요는 없고 성인들에게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자리도 갖고 싶어 하지만 내가 고향에서 안락함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밀양의 정주 여건을 두되 지금 KTX가 보면 하루에 20편 정도 운행하니까 황금 시간대로 놓고 보면 30분마다 한 대씩 운행하거든요. 주중에 서울에서 일을 볼 수 있는 뭐 게스트 하우스나 레지던스 같은 거를 공립으로 한번 설치해 볼 필요가 있고, 주말에는 밀양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살면서 문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준다면 인구가 유지되거나 저는 연업 프로젝트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가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이 8월이 한창 휴가철입니다. 이제 저 밀양하면 생각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이제 그 영남로도 있고 표충사도 있고 또 영남 알프스 간다고 서울에서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 그래도 밀양에 하면 가볼 곳을 탁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이 이제 많이 생각해야 이제 이런 것도 기억하지 바로 연상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는 뭐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 밀양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밀양시의 이 대책을 보면은 체류형 관광, 휴양 관광을 늘리겠다. 사실 관광이라는 게 그냥 하루 왔다 가면 심하게 이야기해서 쓰레기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자야지만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와서 최소한 1박 2일, 2박 3일 체류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를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밀양이 이렇게 문화자산이나 자연환경은 참 좋은데 이렇게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고 즐기고 가족들이 이렇게 체험하려고 하면 많은 시설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도 주변에 있는 우리 대도시의 많은 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인프라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밀양 관광단지입니다. 밀양시가 시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몇 차례 노력은 했습니다만 관광 인프라로 연결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 3년 동안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관광단지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우리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것을 또 완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밀양관광단지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은 그런 관광시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내용들은 이렇게 숙박 관련된 호텔과 골프장이 민간 투자자가 들어오고요. 밀양시에서는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많은 공공시설을 넣고 있습니다. 농축임산물 판매센터라든지 농촌 테마파크, 그 다음에 요새 힐링 웰빙과 관련되는 요가와 관련된 그런 요가 타운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밀양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전, 광주, 밀양에서 유치를 했는데, 그래서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생태관광센터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테마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복합 테마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밀양에 오실 수 있도록
밀양 관광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함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는 이 관광단지 외에도 시내에서 기상과학 체험관이 내년 3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천문대와 같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상과학 체험관과 우주천문대를 시내 근처에 이렇게 유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휴양림, 수목원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에서는 시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에서는 밀양 연극촌, 연극 행사를 계속 한다든지, 밀양 아리랑 대축제, 밀양강 오디세이 이런 것을 통해서 오셔서 컨텐츠가 바뀌는 공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동을 받고 또 밀양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 인프라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저도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밀양하면 경남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밀양이 이제 친일 논란으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밀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요박물관이 친일 작곡가의 행적을 쫓고 있다고 시민들의 반발이 좀 있는데요.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예, 하여튼 이번에 가요박물관 논란을 두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한일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또 불필요한 오해를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밀양시가 우리 박시춘 작곡가가 있습니다만 박시춘 가요박물관이 아니고 가요박물관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밀양에는 박시춘 작곡가 외에도 저희들 허공을 작곡하신 정풍송 선생님이라든지 또 머나먼 고향 뭐 이렇게 작곡하신 박정우 선생님이라든지 남백송 선생님 또 은방울 자매 많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함께 연결한 가요박물관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박시춘 선생이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박시춘 가요박물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밀양시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시춘 가요박물관이 절대 아니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밀양시에 의열기념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오해를 제가 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의열단이 이렇게 창단 멤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체 10명 중에 4분이 밀양 분이십니다. 이 의열단 전체의 애국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두고 김원봉 기념관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한 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밀양의 정신을 찾아내고 밀양 분들의 지적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저는 밀양시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좌우의 이념을 가지고 이념 논쟁으로 특히 중앙의 잣대로 지방을 재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의 다양성을 살려줘야 된다. 지방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특징, 인물들을 잘 지켜주고 가꾸어 주어야 지방의 다양성이 더 발전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밀양시는 밀양의 가치, 밀양다움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런 것을 자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요사이 그런 뭐 친일하는 사람을 누가 선양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또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든지 또는 인륜에 반한다고 하면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오히려 밝혀서 우리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의열단 말씀하셨는데요. 의열단의 활동을 그린 영화를 통해서 밀양이 경남 독립운동의 중심이라는 생각들은 다들 갖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을 더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들 독립과 관련해서 밀양시에서 서운을 받은 분이 80분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열단 창단 멤버가 10명인데 그중에서 4분이 밀양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내일동, 내이동 지역에는 26분이 서운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어떤 메카 중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요. 의열단 창단 또 100주년이 됩니다. 11월 10일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밀양시에는 지난해 3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열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2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김원봉 기념관이 아니라 의열기념관으로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을 선양하는 그런 공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애국기념공원, 의열기념공원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고 또 항일 독립투쟁의 성지로서 교육장소로서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밀양의 여름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연극 축제. 네. 예. 지난해에는 위기를 좀 맞기도 했는데요. 올해 밀양 공연예술 축제 어떻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예, 작년에 위기를 뒤로하고 올해 많은 분들의 성원에 입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연극총과 또 밀양 아트센터, 아리랑 아트센터 외에도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청사라든지 또 얼음골, 또 트윈터널 이렇게 거리 공연도 함께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용들이 상당히 서울에서도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 보기 힘든 그런 연극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요. 유료 관객이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마지막 8월 6일이 마지막 날인데 태풍 때문에 마지막 공연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료 관객이 한 5,700명, 무료 관객까지 10,000명 이상이 찾아주셔서 성황리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의 연극은 더 발전시켜서 연극의 메카로 밀양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밀양의 관문인 가곡동 지역의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해온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난 4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자, 도시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예, 잘 아시는데 우리 가곡동은 밀양역이 있는 대중교통의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쇠퇴해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국토교통부가 협의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존에 내일동, 내이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도시재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밀양 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많은 이런 이벤트를 하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면호 선생님께서 또 PK 장터, 또 TK 장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이벤트 공간도 만들고 또 폐창고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밀양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또 창작 공간도 만들고요. 또 폐공장 부지 같은 경우 이용해서 또 다문화센터라든지 또 창업 공간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우리 가곡동이 앞으로 쇠퇴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밀양시의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두 분 패널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 변호사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참 밀양이 지역적으로 보자면 대구, 경북과 경남, 부산, 울산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새로운 또 산업의 기회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노 산단이라든가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역시 최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산업 환경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통신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신 네트워크인데 뭐 5G가 이미 유명하지 않습니까? 5G는 5G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도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원격 의료도 뭐 의료의 발전도 가능하게 하고 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골 마을에서도 일본의 산골 마을에서도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해서 5G급 와이파이 6 같은 이런 걸 만들어서 근데 그 도시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 환경, 교육 환경을 그대로 대도시의 그 환경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도시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다 보니까 현금을 자꾸 복지로 나눠주는 이런 예산의 어떤 그 관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이제 밀양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이런 앞으로는 속도와 어떤 그 초저지연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신 환경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도 결정하게 되고 또 업무 환경도 결정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착하셔서 밀양이 그리고 경남의 우리 그 도시의 발전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힘껏 노력해 주십시오. 네, 변호사님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시장님께 소통과 연대 그리고 자연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시장님 말씀을 보니까 영남루 혼자 우뚝 설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함축적이라고 봅니다. 밀양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 PK와 TK를 연결할 수 있는 이 특성을 잘 활용해서 소통의 도시가 됐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 정부의 중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고 스마트팜의 핵심 밸류에도 선정되는 이런 때에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현 정부의 그리고 경남도의 힘을 같이 이어받을 수 있는 연대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밀양이 갖고 있는 영남루를 비롯한 이 자연, 강, 그 좋은 환경을 많은 사람들을 휴양과 또 모이는 관광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하다 보면 건물만 막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건물 안에 다 들어가는 것 말고 자연 친화적으로 저층으로 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을 가거나 중국의 대리 여강의 고성을 가보면 다 저층에 낮은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구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물이 아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하실 예정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우리 밀양의 이야기, 밀양의 먹거리, 새로운 변화, 또 성장 동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적지 않은 성과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만든 계획들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완공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우리 밀양시는 밀양의 가치, 밀양다움을 키워나가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그런 밀양시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 밀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밀양 시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밀양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 100년의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밀양 르네상스 시대를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로 나타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